경찰관 출신의 30대 여성이 3건 이상의 마약을 불법적으로 유통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이틀 연속 중상자 1명 등 2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약 5,000명이 참가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가 이어지면서 약 20명의 참가자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전기자전거 폭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로 인해 브루클린의 대형 창고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9월 뉴욕시 일자리 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아침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위치한 대형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며 쇼핑몰과 인근 학교가 락다운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반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아내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오늘 맨해튼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경찰관 출신의 여성 경관이 불법적인 마약 유통을 단속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이 불법적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2012년부터 뉴욕시경으로 일해온 그는 이번 달 뉴욕시 경관 자리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직 뉴욕시 경찰관 출신의 30대 여성이 불법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경 출신의 37살 여성 그레이스 로사 바에즈를 헤로인과 펜타닐 등 3건 이상의 마약을 불법적으로 유통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브롱스 출신의 바이즈 전 경관은 그녀와 함께 지내온 아파트 룸메이트와 불법 마약 유통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2012년부터 약 10년 이상을 뉴욕시 경관으로 일해왔으며 이번 달에 뉴욕시 경관에서 사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방검찰은 그녀가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마약을 밀매하기 위해 사법기관과 협력하고 있는 기밀 요원들에게 접근해 가격을 흥정하는 등 대규모 불법 마약을 판매하려고 접촉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검찰은 바에즈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용커스 출신의 케사르 마르티네즈도 바에즈와 같이 동일한 불법 마약 유통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사법당국 기밀정보요원을 만나 플라스틱 사탕 박스를 건넨 뒤 그 안에 펜타닐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으며 검찰 수색 결과 박스 안에는 헤로인이 담겨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바에즈가 경관으로 활동하는 중에도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해왔다며 불법적인 형태를 단속해야 할 뉴욕시경관의 직무를 저버리고 불법적인 마약 유통을 부추긴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경관으로 임명될 당시 뉴욕 시민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할 것을 맹세해놓고 되려 국가에 치명적으로 불법 마약을 유통시키는 위기 상황을 초래해 수많은 죽음을 불러일으켰다며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공공안전에 비상이 걸리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은 올 들어 자동차 절도, 폭행, 강도 등 주요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경은 백구경찰서 관할 플러싱에서 지난주 이틀 연속 총격 사건이 발생해 중상자 1명 등 2명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8일 플러싱 주택에 침입한 8명의 절도범들과 맞서던 아시안 추정 31세 남성이 절도범이 쏜 총에 맞아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불과 하루 뒤인 19일 오전 플러싱 다운타운에서 두 번째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러싱 샌포드 애비뉴 소재 한 아파트 건물에서 32세 남성이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뉴욕 프레스베테리언 퀸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이 피해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NYPD는 현재 두 총격 사건 관련 체포된 용의자는 한 명도 없다며 두 사건 관련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NYPD 범죄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5일까지 플러싱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총 6건으로 전년 5건보다 1건 많았는데 이번 주에만 2건의 총격 사건이 추가되면서 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한편 올 들어 이달 15일까지 플러싱 등 백구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7대 주요 범죄는 총 2,5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343건에 비해 9.6%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절도 사건이 398건으로 전년에 비해 98%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폭행 사건이 358건으로 전년보다 38.8%, 강도가 254건으로 전년보다 10.9%, 주택 침입 절도가 438건으로 전년보다 2.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정 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뉴욕에서 아랍계 미국인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해산을 요구하는 뉴욕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고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으며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가자는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베이리지에서 지난 주말부터 약 5천 명이 참가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가 열렸다고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은 뉴욕에서 팔레스타인과 예멘, 레바논 등 아랍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집회에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종학살 반대 등 반이스라엘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주말부터 열린 집회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면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채 교통을 막고 도로에 불을 피웠으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에 계란을 투척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시위 참가자들을 시위대에서 끌어냈으며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가자는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미국에서는 아랍계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뉴욕의 중심 맨하탄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참가자 139명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 폭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어제 브루클린에 위치한 대형 창고에서 또다시 전기자전거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창고 내에는 무려 300여 대의 전기자전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자칫하면 대형 화재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뉴욕시의 전기자전거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뉴욕시 곳곳에 전기자전거용 충전소 건설을 위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전기자전거 화재 발생을 막아낼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뉴욕시 브루클린 베이리지 65스트릿에 위치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수백 대의 전기자전거가 발견됐으며 일부는 화재로 타버린 상태로 3중 화재 경보가 발생해 뉴욕시 소방국 대원들이 출동하여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창고 안에서 가벼운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으며 이어 큰 화재로 번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관들은 전기자전거 3대에 불이 붙은 상태였으며 창고 안에서 300여 대의 전기자전거가 방치되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폭발 화재는 올 들어서만 최소 111건 이상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3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2022년 뉴욕시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220건 발생해 6명이 사망했습니다. 해당 창고에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맡겼던 주민들은 화재 보험비까지 지불하며 상당한 액수의 물품들을 맡겼는데 너무나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해당 창고 운영업자가 뉴욕시 소방 및 화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뉴욕시 일자리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뉴욕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자리 100만 개가 사라졌었는데 팬데믹 직전 수준을 넘어서면서 민간 부문 일자리가 모두 회복됐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노동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뉴욕시 일자리 수는 470만 9,400개를 기록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팬데믹 직후 잃었던 민간 부문 일자리 94만 6천 개도 모두 회복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일자리 수는 팬데믹 직전이었던 2020년 1월 세웠던 기록 470만 2,800개도 넘어섰습니다. 민간 부문 일자리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만 9,500개, 2.7% 추가됐습니다. 앞서 뉴욕시 독립예산국은 뉴욕시의 고용시장이 내년 후반쯤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시 독립예산국의 예상보다도 1년가량 고용시장 회복 시점을 앞당긴 것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팬데믹 이후 급증한 범죄 문제를 해결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과 인재 확보에 투자해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목표에 집중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뉴욕시 일자리 수 데이터는 뉴욕시 경제 회복의 분수령과도 같다며 뉴욕시 5개 보로 전체에서 뉴요커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뉴욕주 일자리 데이터를 부문별로 보면 민간 교육, 건강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12만 300개, 5.7%, 접객 산업 분야 일자리는 3만 6,700개, 4.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정보 부문과 무역 분야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한편 뉴욕시 고용시장이 크게 회복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 토레스 스프링어 뉴욕시 경제 및 인력개발부 시장은 렌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뉴요커들의 임금이 더 올라야 한다는 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점 등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급증한 망명 신청자들에게 신속하게 취업 허가를 발급하고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 정부의 과제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아침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위치한 대형몰에서 의류를 훔치려던 남성이 보안요원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총기를 들어보이며 위협한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쇼핑몰뿐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학교가 락다운됐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벨리스트림에 위치한 대형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쇼핑몰 전체가 락다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소 경찰국은 오늘 오전 11시경 쇼핑몰 내부에서 총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는 한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보안요원이 도난 방지를 위해 개입하자 총을 소지한 위협을 하며 격하게 반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빨간색 SUV 차량을 타고 밀로드 동쪽 방면으로 달아났으며 옷을 입던 도중 달아나는 과정에서 하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주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탄피는 회수됐지만 총기는 아직까지 수거되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쇼핑몰 2층은 남성이 도주한 뒤에도 여전히 폐쇄되었으며 인근에 위치한 림부르 공립학교는 락다운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오늘 맨하탄 연방법원에 또다시 출석했습니다. 그는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다른 나라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안파 의원으로 다른 나라와 대외적 업무를 활발하게 이어온 밥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이 아내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오늘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이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맡던 당시 이집트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가 이집트 정부의 대리인 역할까지 했다는 혐의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이에 메넨데즈 의원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불법적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네딘 메넨데즈 여사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메넨데즈 부부가 부정청탁을 받은 뒤 대가성 현금 약 50만 달러뿐만 아니라 벤츠 차량 및 금괴를 받은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밥 메넨데즈 의원은 자신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당내 사퇴 요구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를 증명하고 의원직을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과 금괴에 대해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서 쿠바에서 자산을 몰수당했던 경험 때문에 집착하고 있는 개인적 습관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해당 현금과 금괴는 모두 내 자신의 계좌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네딘 메넨데즈 여사는 지난 2018년 메넨데즈 의원과 교제 당시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보고타 스트릿에서 한 남성을 차로 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메넨데즈 의원으로부터 호의를 받아 엄중 처벌을 피했을 뿐 아니라 사고 직후 파손된 차량 대신 고급 세단을 한 사업가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추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메넨데즈는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진 이후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임시 사임했지만 여전히 의원직은 유지할 것이라며 완강한 입장과 함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사회보장국이 지난 2020년과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지급된 연방지원금을 소득으로 계산해 수백만 명의 월 지원금을 수십 달러에서 최대 수백 달러까지 축소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수혜자들은 수혜 자격도 취소돼 의료 혜택이 끊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복지 수혜자들의 소득을 매년 재심사하고 지원금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수혜자의 은행 계좌에 지난 2020년과 2021년 받은 지원금으로 잔고가 2,000달러 이상 남아있자 월 지원금을 깎거나 수혜 자격을 박탈한 것입니다. 이에 연방상원은 사회보장국의 피해자들에게 축소된 월 지원금을 다시 지급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수혜자들은 항의했지만 사회보장국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지원금 상향 조정이나 재가입을 거부했었습니다. 앞서 사회보장국은 한인 시니어들도 많이 받는 생활보조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수백만 명의 수혜자들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연방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내분으로 연방의회 마비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자당 하원의장 후보 경선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원의장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두 후보가 당내 이탈표로 잇따라 고배를 마시자 차순위에 있던 의원들이 대거 출마하는 모습입니다. NBC 방송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하원 의원들은 미네소타의 톰 에머, 오클라호마의 케빈 헌, 플로리다의 바이런 도널즈, 텍사스의 조디 에링턴, 조지아의 오스틴 스콧, 텍사스의 피트 세션스, 루이지애나 마이크 존슨, 미시간의 잭 버그먼, 펜실베니아의 댄 뮤저 의원 등입니다. 공화당은 23일 정견 발표에 이어 24일 하원의장 후보 경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방하원의장은 본회의 투표에서 과반을 받아 당선되며 이 때문에 다수당에서 맡고 있습니다. 하원은 지난 3일 공화당 강경파 8명이 민주당과 합세해 메카시 전 의장을 축출한 이후 임시 하원의장이 있기는 하지만 입법 및 예산 처리 권한이 없어 마비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인 참전 용사에게도 연방정부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서 발효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연방상원은 지난 19일 미국 내 한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연방보훈부의 의료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연방하원에서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발효를 위해 대통령 최종 서명만 남은 상태로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대통령 서명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인 참전 용사들을 대상으로 연방보훈부의 의료 혜택 제공이 골자입니다. 미국의 연합군으로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유럽 국가의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되는 현행 연방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의 한인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전 참전 한인은 3,0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참전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엽제 후유증 등의 피해를 겪고 있지만 미군 베트남 참전 제향군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방보훈부의 지원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바로잡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연방보훈부가 한국 정부와 협정을 맺어 한인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 비용을 한국이 환급하는 방식으로 혜택이 제공됩니다.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이 지난 4월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인근 지역에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상정한 버스 계류장 설치 조례안이 19일 시의회를 통과한 이후
5명으로 구성된 플러싱 버스 계류장 태스크포스가 출범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태스크포스는 잠재적 버스 계류장 부지에 대한 적합성 연구, 부지 구입 및 설치 비용 등 산출, 버스 계류장 설치에 따른 지역 편익 등을 연구해 시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황의원실에 따르면 플러싱 메인스트릿은 뉴욕시에서도 가장 혼잡하고 바쁜 버스, 기차 및 전철의 환승 허브입니다. 나소 카운티를 오가는 나이스 버스를 비롯해 약 20개의 MTA 버스 노선의 종점이 이 메인스트릿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메인스트릿 종점에 도착한 버스들이 한 번에 머물 수 있는 공동 버스 계류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현재는 버스 계류장이 없어 모든 대기 버스들이 메인스트릿 인근 골목 길가에 주정차하는 형태로 머물고 있어 일대 교통 혼잡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